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드디어 가을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처서가 지나고 나니 슬금슬금 공기가 시원해지는 것 혹시 언니들도 느끼셨나요? 아직은 태양이 뜨겁긴 하지만 저는 습도가 떨어진 게 확실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언니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녁은 진짜 선선하답니다. 저 오늘 오는데 저희도 저녁 녹음인데 되게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왔어요. 이런 선선한 저녁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언니들도 이 날씨를 많이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9월의 엘량장점 1주차부터 기분 좋게 열어볼게요. 같이 외쳐주세요. 멋있으면 무지개.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9월 1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브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해주는 이벤트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브라이덜 샤워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네, 브라이덜 샤워는 큰 확률로 처음 해주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겠죠. 그래도 아마 그 친구분은 처음이실 수도 있고 같이 준비하시는 친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모두가 처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이 브라이덜 샤워라는 것을 한 번 딱 해봤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 레즈비언 친구들이 결혼할 때 제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브라이덜 샤워를 한번 해보자. 해줘보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 저까지 이제 합해서 한 3명이서 준비를 했는데, 셋 다 브라이덜 샤워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참여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찾아보거나 관심 있어 하던 어떠한 행사가 아니라서 셋 다 퀴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 하다가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했었어요. 일단 브라이덜 샤워라는 것을 해주고 싶은데 대충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파티해주는 거다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자.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거고 친구만 행복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심지어 저희는 그때 아예 모르겠으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컨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검정색을 컨셉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모두가 검은색 옷을 입고 갔거든요.
친구에게 약간 서프라이즈 브라이덜 샤워를 해주고 싶긴 한데 뭐 친구 옷 컨셉도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그냥 원래 만나기로 한 날 서프라이즈로 저희가 준비한 거라서 저희는 모두 검은색 상하이를 입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막 어디 파티룸이었나? 하여튼 어디 파티룸까진 아니고 루프탑 어떤 공간을 하나를 빌려서 거기다가 풍선도 다 검정색으로 막 펄블랙 뭐 이런 것들 뭐 검정색으로 풍선들을 막 불어서 붙여놓고 현수막을 하나 했는데 하필 저희 이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하는 팀 중에 한 명이 결혼을 예정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의 청첩장 제작을 맡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청첩장 사진을 넣고 뭐 이런저런 저희만의 문구를 넣은 커다란 현수막을 하나 붙이고 그리고 뒤에 그런 거 있잖아요. 파티룸 같은 거 꾸밀 때 뭐 약간 그런 비닐로 된 발처럼 되어 있는 커튼 있잖아요. 커튼 형식의 그런 발, 비닐 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검정색으로 저희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어두침침한 컨셉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뭐 촛불 같은 것도 저희가 나름 좀 켜보고 뭐 무슨 꽃잎 같은 것도 좀 깔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저희는 그 케이크를 맞췄는데요. 케이크도 검정색 케이크가 되는 곳을 찾아서 네, 검정색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잘라서 먹을 때 모두 다 입이 검정색이 돼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친구 커플이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그 다른 이벤트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런 미션지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저희 3명이서 한 명이 먼저 나가 있고 약속 장소에서 뭐 어느 길에서 만나자, 어디 앞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친구 한 명만 나가 있고 그 친구가 저희가 다 마스크를 썼어요. 다들 NPC라는 그 명찰 같은 거를 저희가 다 달아놓고 그냥 마스크를 쓰고 저희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지를 전달했죠. 그 미션지 문구가 그 행운의 편지 아시나요? 이 편지는 뭐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어쩌고 저쩌고 해야 이런 것들을 뭐 몇 번 해야지 뭐 당신에게 행운이 깃들 것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행운의 편지 문구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 편지는 뭐 어디서 시작되어 당신들이 이 미션을 끝내야지 끝내면 행복이 가득할 것이고 뭐 못 끝내면 친구들이 좀 슬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미션을 좀 두고 그 저희 브라이덜 샤워 이 파티 장소까지 오는 길을 약간 수수께끼처럼 만들어서 뭐 어떤 뭐 빨간 벽돌을 지나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오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이제 안내를 시키고 그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도 미션지를 좀 또 하나를 줘요. 그러면은 그 미션지를 또 받아서 또 해석을 해야지 그 곳에 들어갈 수 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저희가 그 커플의 어떤 특별한 기념일을 알고 있어서 그 기념일로 뭐 비밀번호를 설정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 결혼한 지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추억을 곱씹으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기억을 가지고 행복해 해주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들 브라이덜 샤워를 해주기 전까지는 이런 행사를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뭐 어차피 브라이덜 샤워라고 하는 것은 비퀴어 헤테로들의 축제가 아닌가, 그들만의 파티고 그들만의 행사가 아닌가 하면서 진짜로 관심도 없었고 사실 저희 친구들도 다들 별로 그래서 관심도 없고 참여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즘 퀴어들도 결혼 많이 하는데 아마 듣고 계신 언니분들 중에서도 그런 행사를 좀 준비할 기회가 있으실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경험을 좀 한번 풀어봤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브샤님도 브샤님 친구 그 브라이덜 샤워를 뭐라 해야 될까요? 받을 그 당사자분의 취향이나 아니면 그분들과 이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이 친구 무리만의 특성이나 뭐 그 안에서의 유행어 같은 게 있다면 저희는 그런 유행어 같은 걸 써서 현수막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런 유행하는 별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써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의 우정을 한번 되돌아보며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서 친구분에게 또 재밌는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되게 포멀한 원래 다들 하는 그런 느낌의 브라이덜 샤워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뭐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든지 친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 당사자 신부이신 그 친구분께서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던 그런 친구들이겠죠. 그 친구들이 브라이덜 샤워를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줬다. 뭐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한 파티를 준비해줬다. 그거는 어떤 파티더라도 되게 기쁘지 않을까요? 그 파티에서 친구 뭐랄까요, 흠을 엄청 잡고 욕을 엄청 하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선 허술해도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중간에 원래 계획했던 게 다 어그러져서 막 이런저런 뭐 삐끗삐끗이 생기더라도 되게 친구분은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런 행사는 준비하다가 특히 친구들끼리 그런 걸 준비하면 친구들끼리의 우정이 조금씩 어긋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저는 하거든요. 원래부터 행사를 좀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뭐 그냥 의견이 많이 엇갈리거나 이렇게 되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행을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더라도 여행을 같이 가면은 거기 안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다가 사이가 안 좋아서 돌아온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라이덜 샤워든 뭐든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잘 하고 싶으면 또 그만큼의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얼마나 더 잘해야 되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 친구들과 우리가 행복하게 이 결혼 당사자의 행복을 빌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마음 편하게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 다 즐거울 거니까요. 그냥 행복하게만 그날 친구분의 결혼과 행복을 잘 빌어주는 파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정확하게 브라이덜 샤워가 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저희들만의 저희는 그냥 브라이덜란 말도 안 쓰고 그냥 친구 이름이 땡땡이면 땡땡 샤워 이래가지고 그냥 샤워다라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샤워를 많이 저희가 더 한다고 해도 저희 마음대로 할 것 같고 이후에도 그냥 일반적인 샤워에 대한 뭐 궁금함도 없고 저희끼리 너무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뭐든 즐거우면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자님께서 친구의 브라이덜 샤워 잘 준비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요. 오마이걸의 스웨이라는 곡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9월 1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풋살에 관심 있는 언니들이 좋아하실 소식입니다. 언니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퀴어 여성 게임즈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풋살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차별과 혐오를 발로 차버리자라는 2024 퀴어 여성 게임즈 발로 차 그라운드는 10월 12일 토요일 영등포 스카이 풋살 파크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풋살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되고 오후 1시부터는 5대5 풋살 경기가 열린다고 하니 원데이 클래스나 경기 참여에 관심 있는 개인 혹은 단체 모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로차 그라운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성평등한 스포츠를 원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선수 출신이 아닌 아마추어 선수만 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행사의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퀴어 여성 게임즈 홈페이지 qwgames.org qwgame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소수자 근로인식 설문조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활동하는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에서 2024년도 젠더 동향 리포트 발행을 위해 성소수자 근로자 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무지개 행동에서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있어 성소수자 근로자 개인의 인식과 경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포용성 증진 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참여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연구진이 수집할 수 없어 연구 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누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관심 있는 언니들은 무지개행동 SNS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전화 02-749-2149 또는 이메일 gckorea@globalcompact.kr globalcompact.kr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1주차 멋있으면 무지개의 하레입니다.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 즐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또 다녀왔더니 마음이 한껏 충전이 되었답니다. 언니들도 지칠 때 언니들만의 충전법으로 제때제때 잘 회복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하레 루나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멋있으면 무지개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레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안녕하세요 언니들. 9월에 퀴어적 듣기평가 2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9월 퀴드평 노래는요, 좀 핫한 노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무려 아이돌 노래인데요. 최신 아이돌 노래랍니다. 제가 한동안 계속해서, 한동안도 아니고 요즘도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 노래기도 한데 너무너무 퀴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일단 노래 들어보시면 무슨 노래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듣고 와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언니들. 무슨 노래인지 알아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에스파의 아마겟돈입니다. 이 노래는 올해 발매가 됐는데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되게 익숙하게 이 단어를 알고 계신 언니들도 계실 것이고, 뭐 약간 세대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지만, 어떤 언니들은 아마겟돈이 뭐야? 그냥 에스파 노래 제목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젊지 않은 세대분들께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그 예전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소행성 충돌해서 뭐 그런 재난 영화 같은 SF 재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아마겟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구 종말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전쟁이나 뭐 그런 급박한 상황 때문에 우리 이 인류가 좀 큰 위험에 처해질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쓰기도 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기독교적으로도 이 단어를 사용하긴 하거든요. 원래 기독교 그 성경에 나온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이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울 최후의 전쟁터라는 뜻으로 종말을 뜻한다고 해요. 어쨌든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뜻이 이 뜻이나 저 뜻이나 좀 비슷비슷하게 종말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되게 일단 좀 꽂혔어요. 그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우는 최후의 전쟁터다. 이 선과 악을 퀴어와 포비아로 일단 한번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가사를 해석을 좀 해보시면은 정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가사를 좀 해석을 해볼 텐데 그 아이돌 노래 특성상 아마 아시겠지만 크게 해석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좀 넘어갈게요. 일단 뭐 처음에는 1절부터 랩이 시작합니다. 짙은 어둠이 막아설 땐 한 걸음 앞으로 날아든 It's bad, 사라진 feedback, 시작된 코드 블랙 뭐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뭐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죠. 짙은 어둠이라고 하면 보통 뭐 고난이나 역경이나 뭐 안 좋은 어떤 상황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막아설 땐 한 걸음 앞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짙은 어둠 같은 뭐 혐오 상황이 우리 앞을 막아설 때는 한 걸음 앞으로 날아든 좀 나쁜 것들 그리고 사라진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그 피드백이 보통 메아리 칠 때 우리가 막 소리치면은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피드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혐오들이 짙은 어둠이라는 게 사실 그런 우주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블랙홀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블랙홀은 반사가 될 수 없잖아요. 블랙홀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부딪혀서 반사될 수 없어서 만약에 그쪽으로 뭔가 그 짙은 어둠을 블랙홀처럼 이런 큰 어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블랙홀로 설정을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쳐도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웬만큼 어디 막힌 곳이 있으면 소리는 반사되기 마련인데, 소리든 뭐든 반사되기 마련인데 아무것도 반사되지 않는 그런 블랙홀 같은 짙은 깊은, 짙고 깊고 큰 혐오를 짙은 어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 블랙 비상 상황이 생겼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바로 나와요. 기퍼가 혼란스러운 밤. 혼란스럽겠죠. 이렇게 블랙홀이 코앞에 있으면, 사실 실제로 블랙홀이 그 정도 앞에 있으면 존재할 수 없겠죠. 바로 저희들도 빨려 들어갈 테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혼란스러운 밤이 깊어가고 악몽은 또 짙게 번져가. 뭔가를 숨기려고 해. I got it. 혼돈을 타고 덮쳐 라고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혼란스럽고 악몽이고 뭐 당연히 안 좋은 코드 블랙의 상황을 다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뭔가를 숨기려고 해. I got it 이라는 거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그게 숨기려고 하는 게 뭔지 이제 캐치를 했다. 그래서 이 혼돈을 타고, 혼란스러운 이 밤에 이 혼돈을 타고 내가 덮친다라는 거예요. Killing like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반격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혐오 세력이 블랙홀처럼 앞에서 아무리 우리 앞을 혼란스럽게 하고 악몽을 주고 이렇게 해도 그들이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는 게, 뭘 숨기려고 하는지는 한번 뒤로 가보면은 알겠지만, 보통 뭐 그 포비아 분들이 숨기려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존재를 숨기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덮칩니다. 이제 뭐 그 뒤에는 널 향해 겨눠 get it gone. 이제 널 끝내 better run. 끝을 모르는 너와 나 깨트려 거침없이 던. 뭐 이 정도 하는데, 뭔가 이제 공격이 있었고 내가 반격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 이제 다가와서 널 향해 뭘 겨눈다는 거, 보통 총을 겨누겠죠. 총이나 뭐든지 겨눠서 내가 반격하고 있고 널 끝낸다. 그래서 better run. 도망쳐라. 끝을 모르는 너와 나 깨트려 거침없이 던. 아무리 끝을 모르고 그렇게 혐오를 하면서 덤벼도 깨트리겠다. 거침없이 내가 다 깨트려 버리겠다. 뭐 요런 멋있고 무서운 퀴어들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는 후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퀴어들의 반격으로 이 혼돈을 덮쳤다라고 이 1절을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2절에서도 또 시작합니다. 이제 상황이 좀 바뀌고 있어요. 또 다른 나, 우릴 막지 마. We never play nice 하고 shoot 하고 끝나요. 앞부분은. 그래서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것, 니네들이 보고 있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나, 이제 좀 바뀐 나죠. 너네들의 공격에 당하지 않고 니네들이 우리 앞을 막아도 우릴 막지 마라. 퀴어들도 화날 수 있다. 그죠? We never play nice. 우리 그렇게 나이스하게 안 해준다. 슛 해버린다. 쏴버린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거칠게 반격하는 퀴어들의 모습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완벽한 페어, 넌 똑같은 소울. 우린 슛 앤 고. 겁없이 누벼 날 이끄는 웨이. 이 정도로 보시면은 뭐 퀴어들끼리 완벽한 페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퀴어가 아니고 사실 혐오 세력과도 완벽한 페어를 이룰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들이 우리를 아주 열심히 가시화를 시켜주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될 판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근데 굳이 오셔서 혐오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 관심을 가지면서, 좀 잘못된 관심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주 가시화시켜주고 계시는 혐오 세력들과 뭐 페어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넌 똑같은 소울이라고 하는 거는 전 뭘 느꼈냐면, 보통 그렇게 혐오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디나이얼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퀴어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디나이얼 분들도 실제로는 디나이얼일수록 되게 강하게 혐오를 좀 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성을 다해서 자기 삶을 바쳐서 혐오하러 뛰어나오고 이렇게 강하게 혐오를 하시는 정도면은 너나 나나 똑같은 소울이다, 퀴어 소울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절인데 여기는 이제 되게 멋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끝나갑니다. 또 어둠을 몰아내고 시작을 꽃피운 너와 나의 스토리, 더 완벽해진 우리. 여기부터 이제 어둠을 몰아낸 거예요.
이 어둠, 혐오를 몰아내고 시작을 꽃피웠다. 이제 퀴어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 시작을 꽃피운 너와 나의 스토리. 우리 뭐 퀴어들의 연대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싸운 동료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와 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완벽해진 우리. 뭐 당연하게 완벽하겠죠, 그러면. 정의의 이젠 나만의 complete. 내 모든 걸 이끌어 do it all myself. 완전한 나를 이뤄내. 뭐 되게 명료한 가사죠.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내 모든 걸 이끌고 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완전한 내가 됐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퀴어로서도 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뭐 유서를 쓰든 뭘 하든 이런저런 방법을 고안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권리가 완전해졌다. 완전한 나를 이뤄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한 후렴과 뭐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 뒤에 랩이 잠깐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Born like a queen, born like a king. 사실 이거 되게 익숙한, 퀴어들에게 익숙한 어떤 문구 아닌가요? 본디스 웨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많이들 우리가 느꼈을 내용이잖아요. 우리 퀴어들이 뭐 우리는 퀸처럼 킹처럼 이제 원래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퀴어는 그 자체로 이제 소중하게 태어났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멋있는 가사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우는 뭐 최후의 전쟁터라고 했는데 선과 악 대신 이제 퀴어와 혐오 세력이 싸우는 최후의 전쟁터였고 결국 3절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어둠이 몰아내졌으니까 혐오는 물리쳐졌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해졌다, 완벽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로 마무리가 되는 해피엔딩 스토리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뭐 이런저런 답답한 소식이나 뭐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나 여러 가지들이 들려오지만 이 노래 저희 한 번 더 방송이 끝나더라도 언니들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제 해석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희망차게 미래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우리네 퀴어 화이팅 하면서 다음 달 퀴어적 듣기 평가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언니들 안녕.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우리 아가 잘 다녀왔니? 어머,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뛰어온 거지? 아, 얼마 전에 지혜가 입원했는데 오늘 길에서 똑같이 생긴 얼굴을 봤다고? 잘못 본 게 아닐까. 우리 애기가 워낙 얼굴 구별을 잘... 아유, 울지 말고... 아, 글쎄다. 왜 지혜랑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도플갱어 같은 거였을까? 아, 도플갱어 하니까 기억나는 일이 있구나. 옛날엔 나랑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2명이 있고 3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 죽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단다. 실제로 도플갱어를 찾는다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말이야. 아가, 그 눈빛은 뭐지? 할미가 없는 얘기 짓는 게 아니란다. 할미도 도플갱어를 만나긴 했었거든. 할미랑 똑같이 생긴 게 뭐 어때서? 할미 그렇게 나쁜 외모 아니란다. 아, 됐고 도플갱어 얘기나 해달라고.
그래, 보자. 그 아이를 만난 건 말이지. 옛날에는 말이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동물로 태어나고 동물이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었단다. 지금도 물론 그 사상은 있지만 말이지. 우리 아가는 방카르라는 걸 알고 있니? 그 게임 캐릭터는 아니고 꽤 큰 개의 종류란다. 몽골 유목민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생활을 해온 가족과도 같은 그런 아이들이지. 방카르의 눈 위에 있는 점 2개는 여분의 눈이라고 불렸는데 영혼의 세계를 들여다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다. 몽골인들은 그 4개의 눈이 악귀를 물리친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 그래서 그런가 내가 여행 중에 만났던 그 방카르가 사납게 짖더구나. 무시드가 이렇게 짖는 일이 드문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나저나 인간은 맞으신가요? 곧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시네요. 솔직히 그때쯤에 남자와의 불미스러운 추문이 있어서 이름과 얼굴이 너무 알려졌다 생각했던 이 할미는 가장무도회에서 만났던 여자와 거래를 해서 시체를 얻었단다. 그리고 내 옷을 입혀 호수로 던져서 사고로 포장했지. 왜냐면 할미는 그때 귀족놀이가 꽤 신물이 났었거든. 그저 여러 생을 살면서 무료한 삶에 간혹 가다가 재미를 볼 뿐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던 건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 할미는 매우 안전하게 죽은 사람으로 되었지. 물론 그렇게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단다. 예전에 제가 살던 곳에 계시던 분과 비슷한 용모를 가지고 계셔서 실례했습니다. 그녀 또한 당신처럼 입술 위에 점이 있었지요. 물론 지금은 흙과 함께 사라졌겠지만요. 얼굴색이 파리한데 괜찮으신가요? 돈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얘기를 맹신하면서 내가 잠시 방심한 게 문제였지. 사실상 돈이라는 건 언제든 쓰레기가 되어 잊어버리기 쉽고 인간이란 꼭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잘 기억한단 말이야. 물론 그대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나이도 이름도 모르는 존재가 되고 싶단 건 이해했어요. 아니, 그 이상은 묻지 않을게요. 매번 말하는 이름도 달라진다는 걸 보면 믿을만한가 싶긴 하지만 당장 일손이 모자라는 저희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하니까요. 공사 끝날 때까지 부탁드리죠. 부탁하는 말과 달리 그녀는 너무나도 당당했단다. 앞에 앉은 내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운 눈빛과 그에 못지않게 총명한 눈동자라니. 한 번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단다. 그럼 괜히 놀리고 싶어지는데. 당장 아침부터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아침엔 일을 맡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네? 방금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신 건가요? 이곳의 모든 이들은 먹고 쉬는 만큼 일을 합니다. 혹 아침엔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차분한 말투와 다르게 걱정 어린 눈빛을 보아하니 괜시리 기분이 편하지 않아
오후부터는 일을 했단다. 마무리하는 내 일 처리를 보는 그녀가 밝아졌던 걸 생각하니 그때부터 내가 그녀의 마음에 들어차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인간이란 본인이 가진 것보다 훨씬 낮게 자신을 평가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보기엔 왜 이렇게 손수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자신의 인생과 하루를 이곳에 쏟고 있습니다. 적은 일이라도 서둘러 해봐야 자신의 손에 맞을지 아닐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녀의 얘기를 들으니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구나. 인간들은 우리들이 마법을 부릴 줄 알아 하곤 했는데 사실 우리들은 오래된 시절을 보냈기에 남들보다 경험이 많을 뿐 그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일을 효율적으로 했을 뿐이었단다. 뭐 지금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보니 그때보단 많이 효율성이 녹슬었을지 모르겠지만 갖고 태어난 게 많다고 한들 쓰지 않으면 썩어갈 뿐입니다. 부디 지내시는 동안 도움을 주셔서라도 결과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서 결과를 얻는 그건 대답하기 어렵군요. 자세히 본 그녀의 볼이 수척하더구나. 하긴 그때쯤엔 날씨의 이상으로 가뭄이 쭉 지속되었던 날이었고 양들 또한 다 자라지 못한 상태로 비실비실 걷고 있었단다. 답을 기다리듯 날 바라보는 그녀에게 말했단다. 편안하게 돈을 벌고 싶지 않냐고.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제가 바라는 것은 비옥한 땅을 일구는 것뿐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웃어버리고 말았단다. 한 번도 편안하게 살아보지 못한 얼굴로 그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건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도 저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허나 쉽게 벌어 쉽게 쓰는 삶으로 돌아가 안일하게 지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제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후회 없이 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본인의 에고를 위해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건가? 어차피 눈 깜빡이면 사라질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데 지금의 안락함이 영원하다 하더라도 그 끝이 당장 내일이 될 수 있는 등잔불 같은 인생일 텐데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생일지 모른다 생각하니 괜시리 기분이 요상하더구나. 그래서 변덕을 부려 그녀를 열심히 도왔단다. 그렇게 나의 변덕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도와주는 동안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방에 찾아온 그녀가 묻더구나. 가끔 저를 보는 개구리 눈빛이 슬퍼 보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별일이 있을 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너무 오랜 생을 살다 보니 괜한 것에 마음이 동하는 날도 있구나.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단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늙어가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견고한 마음에 흠이 난다는 게 생각보다 기분이 좋진 않더구나. 다음에 태어나게 된다면 방카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넓은 초원을 뛰놀며 저의 가족을 지키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숨소리가 멈추자 고요해지더구나. 그리고 그 고요함이 이 방의 정막 때문인지 내 마음인지 모르겠더구나.
그래, 너의 뜻대로 다음엔 지킬 존재만 생각하며 뛰노는 방카르가 되길. 그리고 옆에 앉아 천천히 쓰다듬었단다. 아이야, 고생했다. 그녀의 숨이 편안해지며 멈출 때까지 말이야. 아가야, 다시 무언가로 태어난다는 건 말이다. 본인이 가진 생명을 다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다 가는 거란다. 지금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는다면 다음 생에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와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서로가 닮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한단다. 같은 소원을 빌어서인 건지 머나먼 조상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가, 만약 나와 닮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누가 누구를 닮은 걸까? 기준을 누구에게 맞추고 도플갱어의 원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닮은 그 사람과 나는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우리 강아지에게 오늘 내리는 숙제. 자, 그럼 우리 강아지 내일 지혜병문안을 같이 가보자꾸나. 할미가 알기엔 지혜가 쌍둥이인 걸로 아는데 말이지. 그래. 그럼 좋은 꿈 꾸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시즌 2. 네, 언니들, 저희 9월에 무행 모행 시즌 2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무행모행에서는 무지개행동 소속된 단체분들을 이제 모시고 어떤 단체인지도 소개해드리면서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되게 많은 단체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정작 초대를 안 한 바로 코앞의 단체가 있더라고요. 언니들, 저희 레주파도 무지개행동 소속 단체인 거 아시죠?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호다닥 모셔봤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퀴어 라디오 제작팀 레주파 활동가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 하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퀴어 네. 라디오 레주파의 엘양장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라고 합니다. 네, 저희 퀴어 라디오 제작하고 있는 레주파에서 제작하는 엘양장점을 계속해서 올해도 함께 만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모셔봤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게스트로 나온 게 네. 뭐 얼마 만이죠? 신입 방송 이후로 처음인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게스트로 나오는 게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하나님이 게스트였던 게 거의 그냥 가물가물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근 몇 년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몇 년간을 제가 깼다니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뭐 듣고 계신 언니분들 아마 이번에 특별방송 5주차 방송에서도 하나님 만나셨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알아도 왜 하나님인가, 왜 활동명으로 하나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는지는 사실 모르신 언니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쓰게 되셨죠? 제 이름이 사실 처음 부르실 때 되게 조금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많아요. 그죠. 하나면 하는데 네. 님을 붙이면 거기에 조금 홀리한 이름이라고 항상 하시면서 뭔가 네. 웃게 되는 이름인데 네. 요거는 사실 제가 레주파에서만 사용하는 이름은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그냥 제가 이제 퀴어 쪽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네.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이 이름을 처음 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 본명보다 저한테 되게 찰떡이어가지고 저를 본명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닉네임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저도 하나님의 본명을 나중에 좀 알게 되고 나서 본명이 안 어울리진 않는데 너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 사실 되게 친한 사람들도 그냥 저는 내 이름을 부르던지 네. 그냥 하나라고 부르던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라. 그러면 다들 하나라고 더 많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님자를 붙였을 때 느껴지는 그 홀리함을 의도한 장면이었나요?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하나라고 네. 보통 이름에 하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가명으로 사용을 하시고 하다가 이렇게 닉네임에 이어서 그냥 찰떡 닉네임으로 굳어지게 됐네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은 레주파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을 꼽으면서 내가 몇 년이나 됐더라 하고서 꼽아봤는데 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거는 2019년 그때부터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 년 안 됐네 라고 생각했는데 한 손으로는 다 못 꼽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2019년이 생각보다 옛날입니다. 네,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한 횟수로 올해까지만 해도 횟수로 6년이더라고요. 벌써. 그쵸.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중간에 왔는데 잠깐 한 해인가 잠깐 쉬셨죠. 네, 제가 한 2해 정도 두 해나 쉬었어요? 네, 2해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조금 쉬었다가 네.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돌아오고 네. 사실은 6년 차라는 것도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냥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도 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비교적이요? 거지. 저 6년 정도 됐을 때 주변에서 이러다가 제일 오래 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진짜 오래 하는 네.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을 빼고 생각하셔서 진짜 오래 한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뿐이고. 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제 하나님과 게스트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문을 좀 네. 터봤으니까 게스트 나와주신 본분을 좀 하시도록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주파 활동가로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레주파 소개를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레주파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지 아마 저희 이번 올해 6월 서울 퀴어 퍼레이드 저희 부스에 오셨으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저희가 그 연혁을 어마어마하게 붙여놨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또 못 오신 언니들도 계실 테고 오셨더라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레주파는요. 네. 우리 레주파는 참 뭐가 많아요. 역사가 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저희도 전설로 네. 전해 들으면서 알고 네. 있죠. 약간 구전되듯이 약간 그렇죠, 전설로 네. 약간 그런데 사실 레주파라는 단체는 2005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당시에 좀 프로젝트성으로 네. 이제 라디오 미디어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처음엔 주파수 애를 잡아라.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시에 미디액트 또 그리고 KSCRC 이렇게 세 기관 주체로 좀 프로젝트성으로 좀 만들어졌었어요. 그 새 기관에서 이제 새 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주관을 하셨고 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은 초기 멤버들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2005년 8월 10일에 그쵸. 딱 저희 엘량장점이 이제 파일럿 방송으로 이제 첫 방송이 그때 딱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포 FM이 그때쯤에 이제 개국을 할 때였어가지고 마포 FM에 제안서를 내서 이제 같이 파일럿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정규 편성까지 되고 그랬죠. 네, 맞아요. 10월부터인가 정규 편성이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날 하는 후원 계좌 말씀드릴 때 뭐 5513-0810 할 때 그 0810이 레주파의 생일입니다. 맞아요. 첫 생일이에요. 방송. 네, 그리고 저희 뭐 여러 가지 아이디에도 0810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언니들도 기억하기 쉽지 않으실까. 네, 싶네요. 네, 그렇게 해서 레주파가 이제 엘량장점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엘량장점이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L이 레즈비언의 L이고 맞아요. 레주파에서도 레즈비언 주파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레즈비언 방송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10년 초중반 때쯤부터 해서 여성 퀴어를 대상으로 하는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여성 퀴어를 대상으로 조금 더 청취자 언니들을 좀 확장을 시켰고 지금은 퀴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청취자 언니분들을 다 확장을 시킨 상태인 거죠. 맞아요. 뭔가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들을 때 이제 L 양장점이니까 이제 왜 L 양장점일까라고 이제 방송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뭐 맞춤 주문 그래서 약간 언니들에게 뭔가 맞춤 옷을 지어서 약간 그런 컨셉? 네, 그쵸. 내 방송이구나라고 해서 처음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레즈비언 엘량장점이 레즈비언들에게 사실 그전에는 레즈비언들이 들을 만한 뭐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다른 퀴어들도 그랬겠지만 특히 레즈비언이 들을 방송 맞는 방송이 잘 없으니까 막 다 뭐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뭘 결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어쨌든 레즈비언의 존재가 아예 묻혀지는 없는 그런 미디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레즈비언들에게 딱 맞는 맞춤 방송을 만들겠다라는 양장점이 그거잖아요. 맞춤 옷을 만드니까 그래서 맞춤 방송을 만들겠다라는 이 의미로 그 L 양장점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한 번씩 저희 뭐 옛날 광고나 아니면은 뭐 저희 멘트들 들어보면 언니들의 맞춤 방송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L 양장점의 뜻이라는 거 이렇게 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레주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L 양장점을 마포 FM에서 이렇게 2005년부터 꾸준히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9주년이잖아요. 그죠? 내년에 벌써 20주년이 됩니다. 20살. 성인이 되는. 와, 진짜 20살이라니. 네. 네. 제가 10살 파티를 했었을 때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사람 같죠? 진짜 그렇네요. 네. 내년에 20살이라는 거 언니들 너무 놀랐겠지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그러면 레주파 활동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실 테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1부 맨 마지막에서도 저희가 항상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본 방송은 어떤 방송이고 이제 DJ 누구와 뭐 누구와가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요거를 사실 내보냈던 이유가 있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안에서는 잘 역할을 알지만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크게 보면 저희는 이제 DJ 이제 그냥 DJ는 사실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고 그 생각해요. 이제 지금 저희 같이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 약간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작가 이제 뭐 이것도 뭐 말 안 해도 저희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대본을 미리 작업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저희가 1시간 57분 방송을 꽉꽉 채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뭐 이야기할 거리들도 필요하고 또 더 드라마 뭐 드라마를 하게 되면 드라마 대본을 써야 되는 거고 사실 오프닝이나 저희 클로징을 할 때도 이제 크게 짜여진 틀 안에서 좀 말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작가님이 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엔지니어님이 계시죠. 그렇죠. 네, 방송에서는 사실 어떠한 엔지니어 분이냐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말을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말을 원래 안 하는데 그 DJ의 등살에 못 이겨서 말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예 뭐 말을 안 하시거나 원래부터 말을 잘 하시거나 뭐 많이들 계시죠. 그래서 목소리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거. 너무 중요한 그쵸? 분이시고요,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방송에 약간 그 편집되는 뉘앙스나 그 약간 색깔이 살짝씩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느낌이 달라지죠. 그리고 BGM 선택 취향도 조금씩 달라지고 네, 이거는 마지막에 저희가 다 녹음해놓고 나서 그 엔지니어 분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저희 맨날 DJ가 제일 편해 보이고 막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고 DJ가 제일 좋아 보이고 이런 건데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 식으로 꼬셔서 들어오긴 했거든요. 너 DJ 해봐. 네. 이러면서 너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DJ 해봐 해서 DJ 뭐 말만 하면 돼?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또 사람이 조금 없을 때였어가지고 그때 뭐 코너 기획은 물론 다 같이 하겠지만 코너 기획하고 작가는 사실 저희가 작가는 작가대로 있는데 전체 대본을 다 써주는 작가는 잘 없고요. 거의 자기가 말하는 건 자기가 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다 쓰고 거의 대부분 DJ들이 거의 다 대본을 쓰고 작가분들은 보통 코너 작가로 해서 드라마나 꽁트 같은 걸 써주시거나 뭐 아니면 띵동을 따로 이렇게 맡아서 쓰는 작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부 작가가 따로 있거나 할 때도 있고 그럼 그때그때 이제 작가님들이 난 이걸 쓰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받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DJ를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작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엔지니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라서 결국은 DJ가 제일 힘들다. 근데 작가님이 계시고 엔지니어님이 계시다면 작가님은 이제 사전에 고생을 해주시는 거고 맞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DJ는 그냥 주면은 주는 걸 어떻게든 다 소화를 하고 이제 엔지니어님께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엔지니어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마지막에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최종 권한은 가장 큰 권력자는 엔지니어다. 마지막 그죠?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분이 나중에 악마의 편집을 해도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그 다음은 작가님이고 저희 DJ는 제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좀 하게 됐는데 이런 구성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냥 저희 레주파에 매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그분들의 성향이 맞아요. 되게 뚜렷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DJ를 지원하신 이유가 있고 작가를 지원하신 이유,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지원하신 이유 딱 근데 또 이제 특히 이제 DJ에 지원하신 분들 쫙 모아보고 네. 작가 쫙 모아보고 엔지니어 쫙 모아보면 다들 비슷비슷한 맞아요. 면이 있어서 네, 매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역대 뭐 엔지니어님들을 다 모아보고 이제 작가 주로 하신 분들 모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인 포지션 기준으로 DJ 이렇게 모아보면은 그렇게도 역대 활동가들도 좀 약간 성향이 나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1순위로 1지망으로 지원하셨는지에 따라서 언니들이 누군지 파악이 좀 가능하다는 점. 통계적으로 그렇다. 아닐 수도 맞습니다.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가끔씩 그냥 방송 제작은 너무 힘든데 레주파에서 나는 조금 그런 다른 사업이나 다른 역할만 조금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역할로도 이제 계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네. 사업 담당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담당을 하시면서 방송 외적으로도 담당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때도 있고 그냥 다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역할들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방송 제작팀이니까 그렇죠. 메인은 방송 이런 역할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레주파라는 단체는 저희 단체는 어떤 것들을 뭐 방송 제작 해왔을 거고 방송 제작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또 지금 하고 있고 해왔던 활동들은 뭐가 있을지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본 거는 또 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방송이 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제가 그렇죠. 만나본 분들 중에. 그런데 이제 매주차 8월에 1주, 8월에 2주, 8월에 3주 이게 다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코너로 네. 이제 다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레주파의 가장 약간 큰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뭐 주차별 방송, 몇 주차 방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네. 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방송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네. 우리는 매주 다른 방송을 내보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저 혼자 이번 주 방송, 다음 주 방송, 다음 주 방송 이거를 다 맡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가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인원을 나누어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주차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주차를 조금 더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의 이제 저희 달력을 보시면 보통 네 번째 주까지 있는데 넷째 주까지 있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일이 네 번째 수요일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다섯 번째 수요일이 오는 그쵸. 달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정규 방송이 아니라 이제 5주차 특별 방송이라는 그쵸. 좀 특별한 방송이 나갑니다. 특집 방송으로 해서 요번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7월이셨죠? 네, 맞아요. 7월 5주차에 하나님 이렇게 특별 방송 해주셨고 5월 5주차에는 술봉님이랑 네. 블루님이랑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나님이랑 또 같이 해서 또 재밌게 얘기 나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5주차 특별 방송이 이제 몇 번 나갔고 네, 한 번 이제 또 남았죠. 네, 한 번 남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주차별 방송도 있지만 그렇게 특별 방송이 있으니까 약간 그것도 조금 언니들이 좀 신선하게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이 가끔씩 약간 그런 리프레시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고서 저희가 방송 이렇게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 외에도 사실 이제 연례 활동 이제 매년 이제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조금 있는데 네. 일단 올해는 저희가 이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네. 에도 이제 부스로 참여를 하고 그 그쵸. 단체로 참여를 했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거의 올해 저희가 19주년이다 보니까 조금 연역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뭐 코로나 때나 뭐 그럴 때 몇 번 빼고는 거의 매년 부스를 참여하든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피켓 들고 행진을 같이 하든 어떻게든지 레주파라는 이름으로 축제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해서 언니들이랑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진짜 간만에 또 언니들 만나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매년 그렇게 단체로서 참여하는 게 정말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힘들어질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이제 무사히 참여를 하고 이제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니들이랑 만나는 네, 어떤 맞아요. 시간을 만드는데 정말 공개 방송으로 방송 형태로 언니들 앞에서 오프라인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공개 방송이 아니라 다른 이벤트로 만날 때도 있죠. 그쵸. 사실 공개 방송도 약간 보이는 라디오에서 약간 더 진화한 그쵸. 약간 저희가 좀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쵸. 그리고 그거 기억하시는 언니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라디오 공개 방송이 예전에는 조금 더 많긴 했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라디오 정말 그런 이런저런 큰 방송국에서도 라디오 공개 방송 같은 거 하면은 방청 신청해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억이 안 나시거나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보이는 라디오랑 다르게 아예 정말 가서 네, 듣는 그런 방송이죠. 보이면서 이제 약간 시청자? 청취자 참여하는
할 수 있는 그쵸. 뭔가 코너들도 있고 그래서 언니들이랑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약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자리도 마련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공개 방송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이벤트성으로 이제 모임을 주최를 하는 연도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예전에 이제 솔로 테이블 미팅 해가지고 이제 언니들에게 초대해가지고 뭔가 그냥 그런 식사하고 뭔가 얘기하고 그런 자리도 가지고 그리고 언니들에게 게임들을 제공하면서 그 어색한 시간들을 많이 없어서 타파하는 아마 작년이었나 재작년쯤에 아마 솔템이 솔로 맞아요. 테이블 미팅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 서로 의사가 맞으면 연락처를 교환해 드리고 하는 서비스 애프터 네. 서비스까지 진행을 했는데 꽤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항상 레즈파에서 주최하는 그 청취자 참여하는 그 장에서 약간 그렇게 눈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떤 커플이든지 생기더라고요. 네, 진짜로 제 친구도 이제 제가 이제 레즈파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제가 한번 올래 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런 그런 사심 없이 정말 네네. 내가 오늘 여기서 뭘 이루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친구도 아니었는데 그냥 와서 이제 뭐 건너편에 앉으신 분이 자꾸 아른거리고 생각나고 해서 혹시 뭐 찾아줄 수 없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어줬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 저 SNS에서 한번 찾았을 거예요. 이렇게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연락 와서? 그때 근데 연락이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눈이 좀 맞기가 쉽다.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커플 되신 분도 계시고 네, 저희는 활동하러 오셔서 커플 되신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고 약간 여기 자체가 조금 큐피드인가?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몇 해 정도, 몇 해간은 네. 되게 그게 심했을 때가 있는데 저의 방송에 나오는 게스트나 저랑 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솔로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커플이 됐어요. 한 번 게스트로 나왔던 분들도 커플이 됐고 같이 그 해에 방송을 하면 또 커플이 되고 그게 몇 해 동안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네. 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네, 그런가 봐요. 그때 복을 많이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 약간 확장 사업으로 퀴어 커플 이제 결혼 정보 회사 이런 거 약간 뭐 큐오 같은 걸로 큐오 같은 걸로 일단 해야 되나? 원하시면 일단 방송에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한번 해야 되나? 어쨌든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원하시는 뭔가 방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도록 하고요. 네, 되게 다양한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었죠. 네, 일단 기본적인 게 저희가 방송 제작이고 그 이외에도 방송 부수적으로 청취자 언니들과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모임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원래는 언니들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카페에서도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카페 기능이 많이 좀 죽기도 했고 저희가 카페 말고 SNS로 잠깐 옮겼던 시절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카페가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화는 안 되긴 했지만요. 카페나 뭐 단톡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언니들이랑 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아직 크기 때문에 뭐 카페에도 얼마든지 다시 놀러와 주셔도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었어가지고 제가 활동했을 때는 사실 방송만 이런 거 외에도 그때 한번 뭐 레즈비언 전시? 또 했어서 이제 저희가 아마 한 게 아니라 그 레즈비언이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그 작가님이 전시하실 때 저희 레주파도 한국 레즈비언 사회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역사에 저희가 또 한 획을 긋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방송 파일을 좀 어느 정도 길이로 편집해서 좀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거기 같이 편집해서 드리면서 참여를 좀 했었던 적이 있긴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그런 거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고 사실 이제 퀴어 단체로서 뭔가 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레즈파도. 그래서 가끔 이제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이제 레주파 이름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저기 연대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 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무지개 행동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무행모형에도 모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가끔 저는 이게 퀴어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제 끝에 이제 제작에 참여해주신 분들, 뭐 도움해주신 분들 이렇게 크랭크 네. 있는 게 딱 올라가면 거기에 가끔 레주파도 있어요. 맞아요. 아하 이러면서 보는데 저희 좀 오래 활동을 했고 여기저기 네. 뭐 많이 요청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또 음. 최대한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퀴어 라디오 방송으로서 네 여기저기에 어쩌다 보니 뉴스 같은 데도 출연을 좀 했었고 잘 찾아보면 몇 초씩 나옵니다. 진짜 여기저기 발을 많이 담갔다 뺐다 해가지고 네네.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활동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그 무지개 행동은 저희가 몇 년부터 같이 했었던 거였죠? 본 코너가 이제 무행무행이니까 네. 저도 찾아봤는데 2012년? 네. 부터 이제 성소수자 차별반대 이제 무지개 행동에 네. 이제 레주파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2012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 들어왔을 때쯤에 언젠가부터 그냥 무지개 행동이랑 같이 한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아마 그 해부터 그랬나 봐요. 저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운명이다. 아, 그래서 무행무행을 제가 하고 네. 있구나. 약간 이런 운명을 오늘 알게 됐네요.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활동 많이 했었던 거는 이제 알겠지만 네. 또 저희 올해 그리고 내년에 곧 이제 하려고 하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올해라고 해봤자 사실 남은 게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죠? 이제 정말 몇 달이 안 남았어요. 9월 1주차니까 네. 9월, 10월, 9월. 11월, 12월 네, 그러면 최대 4개월이죠. 저는 진짜 실감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뭘 많이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으나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언니들이랑 만나는 자리를 일단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 중에 있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언니들에게도 소식으로 들려드리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SNS에도 올릴 거고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이제 네. 언니들도 이제 곧 또 레즈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딱 그때 만나잖아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맞아요. 가을 네, 이럴 가을에서 때. 네. 겨울 넘어가는 그 선선한 이제 그런 날씨에 항상 만나는데 그때쯤 또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두셨다가 네. 이제 일정 보시고 오실 수 있는 언니들 최대한 저희랑 많이 만나고 또 음. 재밌는 방송과 또 재밌는 좋은 인연 네. 만나가시기를 저희는 항상 바라고 있고요. 네, 저희 염원을 담아서 행사를 한번 또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방송이 정리가 되고 이제 연말이 오잖아요. 네. 그럼 또 싱숭생숭해지겠죠?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내년에 레주파 활동가를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맞아요. 연말이 되면 저희 한 12월 정도에 11월 말에서 12월 정도 되면은 보통 내년을 또 준비를 하죠. 근데 내년 신입 활동가 분들은 그냥 신입 활동가 분들이 아니라 20주년 신입 활동가 분들 그렇죠. 아니겠어요? 20주년을 타이틀을 달고서 이제 오실 수 있는 기회이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2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신입 활동가를 모집을 하는데 사실 그때가 굉장히 연말이라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아직은 약간 송년회도 하시고 올해를 보내고 하느라 바쁘셔서 정신이 없으셔서 이제 내년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지는 잘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얼리 버드인 언니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언니들 미리 달력에 이제 설정을 네. 해놓으시는 게 그리고 좋겠습니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11월 말쯤부터 해서 저희 SNS 좀 보시거나 방송 들으시면은 저희가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홍보할 테니까 그때 꼭 저희 쪽으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카페에 뭐 소식 알림 같은 거 해주셔도 카페에도 항상 저희가 그런 공지는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항상 있어서 나중에서야 연락이 온다거나. 맞아요. 이제 1월 조금 넘었을 때 이제 올해 계획을 세워볼까? 하고서 레주파를 하겠어.
라고 했는데 이미 저희는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12월까지만 모집을 한 이유가 뭐냐면 1월부터는 저희가 1, 2월 동안 그 저희끼리 이제 신입 활동가분들 교육도 하고 이제 3월부터 개편하는 그 방송 기획이나 이런 것들 네. 준비도 같이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소소한 MT도 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빠요. 네, 이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방송이 이제 네. 내년 이제 겨우내 잘 이제 먹을 거 이렇게 잘 비축해가지고 이제 그죠. 봄이 되면 저희도 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네. 사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그때 이제 저희랑 들어와서 차근차근 같이 하시면 정말 무리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내년 계획 지금부터라도 네. 조금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언니들이 계시면 일단 먼저 써놓으세요. 레주파 활동 먼저 써놓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는 레주파에 대한 소개는 뭐 이후로도 차차 계속 할 기회가 많을 거니까 네. 하나님을 모신 김에 하나님의 얘기를 좀 더 듣기 위해서 네.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청곡 하나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신청곡 하나 네.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일하면서 이제 들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소식을 들으셨을까 몰라요. 오아시스가 재결합을 한대요. 맞아요. 화해했잖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이제 음. 오아시스 노래 이제 아, Don't Look Back in Anger 알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쁨을 담아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듣고 돌아올게요. 네, 오아시스 노래 듣고 왔고요. 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2019년도부터 활동하셨다고 네. 했는데 어떻게 레주파에 들어오시게 됐을까요? 제가 레주파 다른 방송들에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네. 짧게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레주파라는 방송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정체화 하기 전에 네. 저도 이제 혼란스러웠을 때 이제 레주파 방송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나도 이제 이런 방송, 이제 사실 이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번듯한 퀴어로 성장하고 싶다는 네. 저의 염원이 조금 그때 생겼고. 나도 레주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번듯한 음. 퀴어가 되고 싶다.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다들. 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군요. 약간 아가 레주였죠, 그때. 네네네네. 그랬으니까 네. 이제 보기에는 되게 멋있는 언니들이 어,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의 생각에도 되게 이제 소신이 있고. 철근처럼 이제 땅땅 네. 박혀 있고 네. 말하는 것도 네. 들어보면 너무 멋있었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네. 왜 과거형이죠? 제가 그 자리에 지금 있긴 하지만 네네. 과연 내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긴. 네,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는 이게 퀴어 커뮤니티에 항상 속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또 뭔가 활동을 할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있었네 하고서 또 예전 방송 듣는 것처럼 또 듣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제 게스트로 초청을 그때 처음 받아서 나갔었네요. 그래서 레주파에 그때는 그쵸. 하고 있지 않을 때 이제 게스트로 한번 나갔다가 이제 여기는 내가 가야 될 곳이다 하고서 그때 좀 반하셨네요. 제대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그 처음에 신입 활동가 그 교육 때 아마 네. 제가 있었을 거예요. 저 네. 기억이 나는데 약간 떡잎이 좀 다르긴 했었어요. DJ로 일단 지원을 하셨던 기억이 네. 있고 그리고 DJ 하시는데 일단 톤 자체가 그냥 해야 되는 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떨지도 않으셨고 되게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속은 떠셨는지 안 떠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진짜 능숙하셨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제가 입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하시고 잘해가지고 약간 실전파? 그러니까 그 뒤에서도 이렇게 덜덜 떨어져 약간 무대 올라가면 이제 잘하는 네, 약간 날아다니는 사람들.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요. 하셨어야 되는 분이다.
네. 네, 그래서 운명처럼 오셨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네, 하도록 그렇게 하고. 6년이 됐네요, 벌써. 그렇게 6년 동안 음. 레주파 활동가를 해봤더니 나 활동가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을 제일 그런 걸 많이 느꼈던 순간 하나만 한번 꼽아보자면 언제였을까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니면 저- 처음으로 생각나는 거 하나. 저도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레주파 활동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사실 레주파에서 제가 게스트를 모실 때도 그렇고 네. 이게 저희가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목소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얼굴이 나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서 사실 그런 리스크는 좀 적은데 네. 그래도 좀 목소리가 특이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까봐 네.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는 큐어분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음성 변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저희가 공개 방송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아카이빙을 이제 팟빵에서도 다시 듣기로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때 이제 본인의 목소리가 나가고 싶지 않은 언니들은 미리 저희가 체크를 해서 뭐 그분들을 이제 자르거나 변조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좀 그렇게 좀 소극적인 분들이 네. 이제 나중에 레주파 활동가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 그런 분들도 많고 맞아요. 예전에 그런 거에 그랬는데. 약간 꺼려 하셔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한 번씩 나와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본인이 목소리를 내면 그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맞아요. 맞들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나를 좀 더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걸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 쾌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즈파에 오셔서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좀 더 당당하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토크를 하려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 나의 자아가 생기고 단단해지고 약간 그런 모먼트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네, 정말 이게 레주파의 순기능인가? 그러면서 또 레주파가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언니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시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저도 사실 6년을 하면서 뭔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들 방송 뭐 최소 2, 3년 이상 하신 활동가분들이 제일 처음에 방송하실 때랑 그 제일 마지막 제일 최근에 방송한 방송이랑 들어보면 사람 뭐 말하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 방송 저 못 듣겠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물론 저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맥락은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사람이 변화하는 게 느껴지고 저도 사실은 언니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12년, 13년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 기억을 잘 하고 계신 분들 잘 없잖아요. 그럼요. 저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생생한 기록이 있죠. 네, 지금도 찾아볼 수 있고 누구라도 찾아볼 수 있는 나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누구라도 찾아볼 수 있는 나의 기록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또 변화하는 게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쵸. 네,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조금은 못되게 살면 안 되겠다. 떳떳하게 살자. 떳떳하게 살아야겠다. 약간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반영은 안 되겠죠. 그래도 저 사람인데. 근데 조금은 그래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한 번씩은 좀 생각하게 된다. 그게 쌓여서 또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하나님이 옛날에 들었던 활동가들이 뭔가 멋있어 보이고 의젓해 보이고 한 게 다들 뭔가 조금씩 변화해서 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도 그럴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뭐 그리고 뭐 활동하면서 이제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사실 많은 인연을 스치다 보면 그 중에서 또 남는 인연도 있는 거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활동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정도만 좀 썰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래도 저희끼리 항상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공개 방송에서 이제 청취자 언니들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만났던 게 네. 좀 되게 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청취자 언니들 만날 때가 진짜 기억이 잘 남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예 저희가 꾸린 행사일 때도 있는데 아닐 때 네. 서울인 라디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그거 하니까 구경하실 분들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오시는 분들 자주 오시는 분들 얼굴 저희 알잖아요. 저희 계신 거예요. 거기 그쵸. 오셔가지고 되게 조용히 듣고 가시려고 해서 저희 붙잡아주고 같이 사진 찍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랑 사진 찍어달라고 저희가 막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뭔가 저희에게 항상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가끔이 아닌 것 같아요. 꽤 있으신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많이 들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항상 잡히는 데에서 잡히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청취를 하셨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다시 듣기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해요. 지역을, 대략적인 지역. 근데 거기서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는 나가지 않지만 가끔 저희 방송 이제 잘 듣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또 길게 장문으로 쫙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는 많이들 안 들으시나 싶으면은 사실 청취 수는 또 그래도 그쵸. 꽤 잘 나오고 그리고 언니들이 반응을 이제는 많이 저희한테 안 보내주시나 하면 가끔씩 또 이렇게 품평이 네. 남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그때마다 저희 거의 파티잖아요. 그쵸, 저희 그쵸. 이런 게 왔어 이러면서 막 행복해하고 막. 네, 사실 그냥 저희가 다른 라디오보다는 뭐 다른 라디오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도 받고 뭐 이렇게 실시간 의견도 받고 네. 그런 게 많은데 저희는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 혼자 하고는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있는 걸까? 라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언니들이 주시는 사연과 맞아요. 이제 직접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뭐 그리고 오셔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 뭐 그런 게 되게 힘도 많이 되고 내가 좀 잘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해서 항상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기억에 너무너무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저도 풀고 싶은 썰이 많지만 하나님의 얘기가 좀 더 궁금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까지 했던 뭐 코너 중에서 네. 뭐 하나님 방송 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나오는 방송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었잖아요. 방송 뭐 듣기도 하셨고 네. 뭐 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였으니까 최애 코너가 있을까요? 항상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제가 최근 걸로 소개를 네네네. 드리자면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작년에 이제 23년에 1주차에서 이제 그때 하르님이랑 네. 루나님이랑 맞아요. 이제 저랑 이렇게 셋이 했었는데 그 생각해보면 정말 오디오가 끊이지 않아.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미있는 게 많았는데 거기서는 저희 퀴어 월드컵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매달 주제를 정해서 이제 1등을 뽑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그냥 가볍게 듣기 좋고 그냥 그 언니 아직 저희 SNS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직 네.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검색하셔서 퀴어 월드컵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 이제 직접 이제 월드컵도 하실 수 있고 링크 들어가시면 되니까.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뽑았나? 이게 왜 1위지? 이러면서 맞아요. 뭐 그렇게 되게 즐겁게 했던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 후기를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는 걸 그때그때 1주차 방송에 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과 재미있었고 그리고 좀 제가 애정을 좀 많이 갖고 했던 거는 이것도 23년도에 2주차 방송에서 했었던 이제 월간 퀴어라고 맞아요. 그거 좋았죠. 네, 오디오북을 읽어주는 퀴어 문학이나 퀴어 책들을 읽어주는 코너였어요. 퀴어 문학 오디오북인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문학도 있었고 사실 뭐 다른 것도 있었고 뭐 에세이도 있었고 막 하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저도 퀴어 관련 책이 서적이 이렇게 좀 많이 있구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저 정말 안 읽었었는데 네. 책도 조금 그때 많이 읽게 됐었고 그리고 네, 좀 언니들이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심심하다. 아니면 사실 요즘 오디오북도 많이 듣잖아요. 출퇴근길에도 많이 그쵸, 듣고. 그쵸. 네, 그래서 언니들 한 번씩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퀴어 서적을 내가 사기 좀 그렇다 하면 이렇게 읽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듣는 것도. 네, 맞아요. 어쨌든 되게 작년 방송도 올해 방송도 당연히 좋고 매년 방송이 좋았지만 작년 방송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한 한 1년의 방송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계속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좋았어서 무행무행을 또 올해 또 끌고 온 것도 있고 맞아요. 사실은. 근데 네. 저는 무행무행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코너가 아닌 코너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오. 네, 그냥 알차요. 꽉 차 있어요. 약간 시사 교양 방송 같은 딱 그런 놓칠 게 없어요. 정보를 많이 주고 네. 이렇게 그쵸. 확실히 게스트분들 목소리가 또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애정이 좀 많이 가는 것도 같기는 해요. 네. 이 코너가. 그래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번 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무행무행의 특별한 코너죠. 저희 밸런스 게임을 한번 쓱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밸런스 게임 3가지 질문 빠르게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뭐 이유보다는 전 답변이 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가 될 것이다. 1번 네, 2번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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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간단하게. 예,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 이건 내 운명이다. 네. 아, 해보니까 너무 적성이 맞아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결국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그럼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다음 중 레주파 활동가로서 더 큰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1번, 2번 하시면 돼요. 1번 반짝이는 컨텐츠 아이디어와 제작 능력. 2번 꾸준하고 우직한 노력. 하나, 둘, 셋. 2번. 2번 압승입니다. 압승. 네. 왜요? 이것도 질문을. 레즈파 네. 활동가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치지 않는 맞아요. 꾸준함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보통 다른 플랫폼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뭐 쉽게 쉴 수도 뭐 완전 쉬운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잠깐 밀릴 수도 있고 하루 정도 조금 밀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예 이게 마포 FM의 편성이 제대로 돼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쵸. 네, 저희는 수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본방송을 하고 일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재방송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제작을 끝내고 이 방송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이 방송이 송출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진짜 꾸준한 어떤 체력과 지구력이 있지 않으면은 힘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약간 우리는 마라톤이에요. 맞아요. 이게 되게 그렇다고 저희가 막 자극만을 추구할 수 있는 방송도 아니고 이 그쵸. 특성상 그래서 또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희는 꾸준히 항상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전 또 좋다고 생각을 해주는 언니들이 아직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중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네. 취향으로 더 좋아하는 코너. 1번 꽁트 및 드라마, 2번 토크쇼. 하나, 둘, 셋.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제 DJ로서 골라야 되나요? 그냥 활동가 전체로서. 활동가로서. 네, 그냥 하나님 취향. 하나, 둘, 셋. 어렵죠? 토크? 왜요? 뭐 달라요? DJ로서는 뭐예요? DJ로서는 드라마요. 아, 근데 네. 뭘로는 토크예요? 약간 청취자? 에이, 청취자? 모르겠네요. 그건 뭐예요? 활동가로서는 꽁트 및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치만 청취자로서는 토크쇼고. 작가로서는 토크고 엔지니어로서는 드라마고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엔지니어와 DJ로서는 드라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는
모르겠네. 엔지니어 너무 힘들어요. 전 엔지니어로 하면 이제 드라마 제가 원하는 BGM 넣고 내가 원하는 효과음 넣고 맞아요.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진짜 드라마 편집하면은 너무 요거를 요렇게 다 넣고 나고 막 뭐 그런 효과음 좀 더 막 이렇게 넣고 이 타이밍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다 하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근데 중간에 이 효과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막 조금 했는데 이거 톤을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는 너무 괴로워. 드라마 진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래놓고 끝내고 나면 너무 좋아. 뿌듯하고. 맞아요.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토크쇼도 토크쇼대로 할 때도 저는 재밌기도 한데 듣거나 들을 때도 재밌고 편집할 때 가끔씩 토크 너무 분량이 뭐 이래서 잘라내야 되거나 하면은 이제 또 괴로워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 중간에 말이 잘못 나온 부분들 좀 편집한다거나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살리고 싶고 저것도 살리고 싶고 그쵸.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아쉬워질 때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둘 다 재밌죠. 네, 드라마 DJ로서는 약간 연기하는 것도 되게 이 역할 저 역할 해보면 재밌어요. 맞아요. 저 예전에 그 딱 6년차, 7년차 이럴 때 이제 나는 너무 오래 한 사람 같아. 나는 그만해야 되나? 라고 할 때마다 주변에 몇몇 작가님들이 내년에 드라마 써줄게 해! 라고 해서 그럴까? 하면서 1년 1년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꽁트 드라마의 그 매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이렇게 밸런스 게임이 끝났고요. 그럼 저희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때가 돼서 네. 그냥 하나님이 바라는 뭐 미래의 모습 정도 하나 활동가로서 하나님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활동가로서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제가 원하는 미래거든요. 활동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회. 저는 그냥 레즈파도 없어지는 거. 아무리 사회가 좋아져도 네. 지금도 그냥 비퀴어 방송들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데 레주파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나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꼭 맞춤 방송이 없어도 되는 거죠? 사실상 퀴어의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공중파에 우리 말고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없잖아요. 아직도 없긴 하죠. 그쵸. 아직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약간 그런 너무 많아져서 이상적인 사회가 오면 정말 좋겠다. 맞아요. 굳이 저희가 없어도 공중파에 많은 퀴어 방송이 있어서 저희가 뭐 적당히만 박수 쳐주시면 떠날 수 있게 되더라도 네, 뭐 그렇게 되면 저도 되게 좋겠고 저도 되게 예전부터 어디 인터뷰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공중파에는 이런 퀴어 맞춤 라디오 방송은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컨텐츠는 그래도 제작되고 있으니까 많이 희망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네. 네, 그럼 레주파 소식을 좀 알고 싶다면 저희 이제 다음 카페나 아니면은 뭐 레주파의 SNS 계정들 많이 알고 계시죠? 별스타그램이라든가 인별그램이라고 하죠. 네, 인별그램이라든가 뭐 짹짹이라든가 그쪽이 저희가 좀 SNS 많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봐주시거나 다음 카페로도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희 이메일 legpa@한메일.net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후원 계좌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업은행 011-513-0810 그렇죠. 이쪽으로도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방송 제작비로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니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내년 20주년에 좀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요. 네, 어쨌든 한번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언니들도 혹시라도 20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싶다면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주 간만에 게스트로 나와주신 소감 어떠세요? 사실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레주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다른 게스트분들 오시면 그분 얘기하고 그쵸. 또 저희 코너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방송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음. 레즈파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된 것 같고 또 저도 이렇게 오래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잉 벌써 이렇게 깨달아 버렸어. 약간 이렇게 되고 네, 또 뭐가 가장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해서 네, 제가 좋아하는 레즈파의 순기능을 정말 오늘 다 하고 가는 게 아닌가 정리하고 네,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또 되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만족스럽고 또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하나님이랑 올해 처음으로 다시 또 방송을 해보니까 네. 좋네요. 작년에 그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면서 다음에 또 저희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저희가 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면서요. 아쉽지만 하나님 저희 이제 방송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 네. 인사하면서 저희는 클로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벌써 9월에 멋있으면 무지개가 끝나가고 있네요. 아, 오늘도 언니들과 함께 9월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답니다. 오늘 무행무행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하반기에 행사 있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장 이번 9월에도 저희 레주파와 함께 4주차까지 쭉 즐겨주실 거죠. 오늘 저희 1주차 이후에도 2, 3, 4주차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다음 주 2주차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물론 다음 달 10월 1주차에도 저랑 만나주시는 것 잊지 말고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